3월 15일부터는 중고 바이크 구매 시 검사서가 필요. 앞으로는 중고 바이크 살 때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부은코코입니다. 오늘도 인터셉트를 타고 겨울바람을 가르면서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제가 영상을 안 만들고 좀 쉬려고 그랬었어요. 이 영상을 찍을 때 바이크를 하루에 8시간을 타고 들어왔었는데 그 때문인지 감기가 엄청 세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종일 기침하고 가래가 끓고 해서 영상을 만들 만한 컨디션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쉬려고 하다가 간단하게라도 다만 5분짜리라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만들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3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바이크 중고거래 시 사용검사를 받는 내용입니다. 작년 2024년 9월에도 제가 영상을 올려서 한번 안내드린 적이 있죠. 그때랑 동일한 이야기인데 오늘 또 커뮤니티를 보니까 그 관련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바뀌는 부분은 이겁니다.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 검사 제48조 3항에 따라서 앞으로는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사용검사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고로 오토바이를 거래할 때 사용폐지증명서, 양도 양수서, 폐지하는 쪽에 신분증의 사본, 이렇게 서류 3개만 있으면 문제없이 바이크 등록이 가능했었죠. 소소하게 지역 지자체에 따라서 사인은 안되고 무조건 도장을 찍어야 한다든지, 작물 바이크면은 등록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아니면 원활하게 이륜차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거기에 더해서 오토바이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달려고 할 때 오토바이 검사를 받아서 문제가 없다는 인증을 받고 검사서를 같이 제출해야 등록이 되게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1. 폐지증명서, 2. 양도 양수서, 3. 판매자의 신분증 복사본, 4. 오토바이의 사용검사서,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불법 튜닝을 한 바이크여도 중고 거래 시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검사를 받고 검사서를 같이 제출해야 등록을 해주니까 불법 튜닝한 바이크들은 거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검사소에서 검사를 할 때 차대를 늘리거나 줄였다거나 불법 핸들 튜닝을 했다거나 머플러의 불법 튜닝, 휠인치 변경, 등화류의 불법 튜닝, 시트 변경, LED 장착 등을 했으면 검사서가 발부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할리 데이비슨 튜닝하신 분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중고 장터에 연식 오래된 튜닝 많이 된 할리 매물들이 겁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3월 15일이 되면 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서가 없으면 폐지가 된 이륜차를 재등록할 때 등록 자체가 안 되니까 그 이전에 튜닝된 바이크들을 다 팔아 넘기려고 겁나게 매물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매물들을 잘못 구매하시면 나중에 기변하실 때 되파시는데 큰 곤욕을 치르실 수 있습니다. 많이 귀찮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순정인지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제정된 지 얼마 안 된 새로 생긴 법이라서 초코이님이 국토부에 문의를 해보아도 거기에 있는 공무원분들조차도 관련 사항에 대해 아는 게 현재까지 없다고 답변할 정도로 이게 새로운 법이라고 해요. 즉 법안에 아직 구멍이 많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중고 거래를 할 때 검사서를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거래를 할 수 있거나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허술한 부분이 분명 존재하겠죠. 법을 처음 만들 때 이런 구멍도 잘 막아서 법을 만들어야 할 텐데 이륜차 쪽 법들은 하나같이 별 생각 없이 대충 우리 일합니다 라고 국민분들에게 어필하는 용도로 법을 만들기 때문에 회피할 방법이 항상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벌써부터 목에 무리가 조금 오는데요. 오늘은 얼른 커뮤니티에서 보고들은 이 회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바로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첫 번째는 사설 검사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방법일 텐데요. 지금도 할리 데이비슨을 타시는 분들을 보면은 불법 튜닝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핸들바를 만세 핸들로 바꾸고 마우라를 불법 배기로 하고 이런 분들 정말 일일이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이런 분들 오버리터급 배기량 바이크이니까 당연히 정기적으로 환경검사를 받으시겠죠. 오토바이도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불법 튜닝 할리 데이비슨들도 당연히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 왔을 텐데 불법 튜닝한 걸 전부 다 순정으로 바꾸고 검사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대단히 공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냥 가까운 사설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대충 받고 나오는 식으로 해서 오토바이를 타십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검사소에서 대충 검사를 하고 통과를 시키다가 걸리면 자격 정지를 먹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지만 사설 검사소에 가면은 보통 배기가스랑 소음만 측정하고 다른 거는 보지도 않고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 문제가 많이 있죠. 심지어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오래된 노후 경유차들 많죠. 이런 노후 경유차들을 뒤에서 따라가다 보면 버스든 1톤 트럭이든 할 거 없이 시커먼 매연을 쉴 틈 없이 뿜어대며 다니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는데 의아하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을 텐데 저런 차들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다니는 걸까 싶으실 때가 많으셨을 텐데, 이런 사설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통과되어서 다니는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법이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설 자동차 검사소들이 거의 제대로 보지도 않고 통과시켜주는 곳이 너무나도 많은 게 현실이니까요. 차라리 법을 만들지를 말든지 만들었으면 제대로 검사를 하든지 둘 중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방법은 법의 허술한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9월에도 이미 안내를 영상으로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법은 현재 폐지가 된 일륜 자동차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하려고 할 때 사용검사서가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떼고 보험을 해지하고 폐지증명서를 받은 일륜차를 구매자가 다시 쓰기 위해서 등록하고 번호판을 달려고 할 때 사용검사서를 제출해야 등록시켜 준다고 하는 거죠. 즉 사용 폐지를 안하고 번호판을 그대로 단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폐지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하실 두 분이 미리 잘 이야기를 해서 번호판을 단체로 명의 이전으로 거래를 하면 폐지를 하고 등록을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용검사서를 제출할 일도 없는 것이죠. 즉 오토바이를 폐지하고 번호판을 떼고 용달로 보내는 식으로 기존 방법으로 거래를 한다면 구매자가 판을 달고 재등록해서 오토바이를 타려고 할 때 검사서를 부처에 제출해야 돼서 필요하지만, 명의 이전으로 하면은 애초에 판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국토부에 문의를 해보셨는데, 여러 공무원들에게 질의한 결과 대부분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거나 관련된 법률이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사설 검사소를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거나 명의 이전으로 거래를 하시면 3월 15일 이후에 거래를 하실 때도 검사서를 받는데 문제가 없거나 아예 제출할 필요가 없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설 검사소를 이용하는 것도 불법이 아닌 합법이고, 명의 이전으로 거래하는 것도 불법이 아닌 합법이죠. 엄연히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시설과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불법 튜닝을 하는 걸 옹호하는 쪽은 절대 아니고, 불법 튜닝을 굳이 말하자면 극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태껏 살면서 배기 튜닝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LED조차도 차에 붙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튜닝을 하시고 라이딩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요즘 불법 튜닝 단속을 굉장히 자주 한다고 합니다.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일일이 잡아서 차적 조회를 해서 머플러나 핸들바, LED 등을 단속하는데, 이런 단속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이런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셉니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아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불법 튜닝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불법 튜닝을 하고 다니다가 한 해 적발되어서 처벌을 받는 사람이 매년 5,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5,000명에 들지 않도록 불법 튜닝을 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튜닝하고 마음 편하게 다녔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이어서 최근에 계속 튜닝이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이 되고 있어요. 오토바이 튜닝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튜닝 부분이 바뀌어서 오토바이 튜닝에도 허용이 되는 튜닝들이 많이 새로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 방지 장치, 원동기 동력 전달 장치, 캘리퍼 및 부속 장치 등에 있어서도 제조사가 등록한 부품이나 인증을 받은 부품, 기존 법률 테두리 안에서의 튜닝 등은 허용이 되도록 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어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미미한 수준의 법률 개정이지만, 그래도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던 이륜차 튜닝 관련 법률에 무언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열이 점점 이마에서 올라가는 게 느껴지네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줄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